안녕하십니까. 살림하는 남자 김정호입니다. 공부 행복하게 하고 계세요? 예, 지난번에 유출량 마지막에 딱 끝냈죠. 유출량은 뭘 하기 위해서 쓴다고요? 배수구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쓰는 게 유출량이다. 그럼 유출량을 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쓰는 공식은 뭐다? 합리식이다. 자, 합리식이 합리적이어서 붙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합리식이에요. 자, 여기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그냥 360분의 CIA로 외우세요. 유량 Q는 이렇게 되겠죠. 유량 Q는 자, 이게 그 일시에 단면적으로 빠져나가는 유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량 Q는 시간 단위가 들어가겠죠. C 6억의 수 100의 비가 내렸으면 땅 위로 흘러가는 물, 걔를 런오프 된다고 하는데 땅 위로 흘러 들어가는 물을 유거수라고 해요. 그럼 6억의 수는 땅 위로 흘러가는 거. 그러면 100의 비가 왔는데 40이 땅으로 흘러가 6억의 수는 0.4. I는 강우 강도예요. 이제 단위로 보면 시간당 미리미터지만 얘는 백년 빈도 확률 강우량의 이제 강수 도달 시간, 유역에서부터 유출되는 마지막 그 방류되는 지점, 우리가 지금 설계하는 수로, 그죠? 거기에 지점까지 강수가 도달하는 평균 시간, 걔를 집어넣어야 요 강우 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당 밀리미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A 유역 면적 이제 이렇게 해서 내는데 유역 면적이 제곱킬로미터라면 3.6분의 CIA 이렇게 해서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이 유역의 면적이에요. 360 이렇게 되면 A가 헥타르인 거고 3.6이면 A가 제곱킬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수 시설을 설계할 때는 요 기준에 따라 합니다. 배수시설 설계 기준은 자 통수 단면은 백년 빈도 확률 강우량과 홍수 도달 시간을 이용한 합리식으로 계산된 최대 홍수 유출량의 1.2배. 머리 어렵죠. 자 이게 뭔지 꼬치 다 알아야 되냐면 일단 입으로 외우세요. 그럼 백년 빈도 확률 강우량이 뭐지? 그 다음에 홍수 도달 시간이라는 게 뭐야? 그러면 이렇게 유역이 있으면 여기 마지막에 우리 설계하는 데서 이렇게 물이 모일 거야. 그럼 여기 떨어진 물하고 여기 떨어진 물이 여기 도달하는 평균 시간을 집어넣어야 뭐가 나온다고요? 홍수 도달 시간 또는 강수 도달 시간을 넣어야 아까 시간당 그 강우 강도가 나오죠. 강우 강도. 그래도 합리식에 그 공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 홍수 유출량의 1.2배 이상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배수구 설치 간격은 100m 내외로 하되 지름은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외압 강도는 원심력 콘크리트 관 이상의 것으로. 자, 이게 원심력 콘크리트 관이 뭔지 모르면 이 지침을 여러 번 읽어도 눈에 안 들어와요. 거짓말 같죠? 정말이에요. 한 십몇 년 이쪽 업무를 하신 분이 원심력 콘크리트 관이 우리 배수 시설 설계 기준에 있다고요? 네, 있어요. 우리가 보통 흉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보통 뭘로 해요? 파형관관 써요. 지침에는 흉관 쓰라고 돼 있는데 왜 파형관관을 써요? 가볍고 쓰기 쉬우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그건 제가 안 알려드려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배수구 통수단면 최대 홍수 유출량의 몇 배 이상? 자 이렇게 사방시설은 2배에서 5배, 임도는 1.2배. 사면 안정 및 보호 공사. 사면 안정공은 이제 비탈면이에요. 사면 비탈면. 이제 비탈면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돌쌓기, 옹벽, 흙막이 이런 걸 써요. 돌쌓기나 옹벽이나 흙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재료가 공구리, 콘크리트고요. 여긴 돌이라는 거죠. 찰쌓기, 메쌓기, 골쌓기, 털쌓기 시험에는 이게 반복해서 자주 나와요. 이쪽은 잘 안 나와요. 보통 이제 역티형 옹벽을 많이 쓰거든요. 네, 종류 구분하시오. 역티형 옹벽, L형 옹벽, 역티형 옹벽. 사실은 이 단면으로 구분할 수 없어요. 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철근, 백은.
근데 이렇게 요 바깥에 이렇게 버트리스가 붙어 있는 안쪽으로 붙어 있는 양쪽이 있어요. 부벽식은 뒷벽에 붙인 거 안쪽으로 붙인 거 중력식 사방, 중력식 옹벽. 자, 우린 보통 중력식 옹벽에 의해서 해석을 하고 사방댐도 중력식 옹벽으로 해석을 해서 구조 해석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흙막이 공사의 재료와 시공 목적, 흙막이 공사의 종류 이런 종류가 있고 요거는 중요합니다. 별이 5개. 사면의 비탈면의 기울기를 완화하고 표면 유화수, 비탈면의 표면으로 가는 물을 분산해서 침식이 안 되도록 하고 공작물의 기초, 어떤 다른 공작물의 집안이나 이런 걸 제공해 줘야 되죠. 그다음에 수로를 받쳐준다는 얘기예요. 비치지. 불안정한 토사가 이동 안 되도록 하고 이제 흙을 쌓아두는 부분. 이걸 메토층이라고 썼는데 메토는 묻힌 건데 그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씁니다. 제가 이렇게 쓴 게 아니니까 이목토목공학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붕괴 위험성이 있는 비탈면의 안정 유지 이런 기준으로 했습니다. 사면 안정공, 그다음에 사면을 이제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공사, 격자틀 붙이기, 힘줄 받기. 요거 2개 잘 구분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돌 붙임 공정, 콘크리트 붙여가지고 사면 비탈면 자체가 침식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쇼크리트 이건 거의 안 쓰고요. 녹화가 되면 가장 안전하죠. 네, 임시로 이제 덮기 공정도 씁니다. 힘줄 받기와 격자틀 붙이기인데 격자틀 붙이기는 조립식, 힘줄 받기는 현장에서 다 거푸집 설치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 이제 식생 채우는 거죠. 돌 붙임을 할 때도 밑에 뒤채움 자갈 넣고 허리채움 콘크리트 넣고 뒤채움 콘크리트 넣고 뒤채움까지 콘크리트까지 넣은 다음에 올리면서 허리채움 콘크리트 같이 넣죠. 자, 사면의 배수. 자, 사면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사면 안전공, 이제 그다음에 사면 보호공, 이제 사면의 배수, 이제 수로공. 이제 수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어디에 적시적소에 수로만 잘 배치할 수 있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찰붙임 돌수로. 그 콘크리트를 가지고 돌을 뒤치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붙임 돌수로 잡석으로 그다음 뒤치움한 거고 콘크리트 수로 떼수로 찰붙임 돌수로와 콘크리트 수로는 유량이 많은 것, 떼수로와 매붙임 수로는 유량이 적은 것 대신 매붙임 돌수로는 집안이 견고하고 단단한 곳, 그러니까 때가 자라기 어려운 곳이죠. 콘크리트 풀륜관 수로는 의외로 집수량이 많은 곳에 사용할 수 있지만 평탄지에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부동치마는 이제 이게 서로 들쭉날쭉하면서 가라앉는 게 생기기 때문에 침식이 가라앉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속도랑이 보링 속도랑, 길게 깊게 넣는 거고 속도랑 일단 안에 돌이나 부직포 이런 걸 설치해서 하고 다시 덮어버린 거 속도랑이에요. 자, 시공 방법. 이런 이제 구조물을 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요. 자, 노면 보호공사 이제 아까 그 사면 보호공에 대해서 이제 쭉 다 이제 설명을 했고 사면 보호 그다음에 사면 안정 그다음에 수로공 이거를 시공하는 전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해놨고요. 자, 노면 보호 공사는 일단 포장 위주로 해야 되겠죠. 자, 그 나온 거 또 나오죠. 쇠석포설,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이런 걸로 포장을 하고 노면의 배수 처리도 하게 되죠. 노면 배수 처리 겉도랑, 콘크리트 포장 임도의 겉도랑. 근데 여기 지금 거의 수평처럼 나왔지만 원래 이렇게 비스듬히 설치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떨어지는 부분에는 침식되지 않도록 시설을 해놨습니다. 이 단양군에 있는 임도예요. 단양군에 있는 임도고 상당히 여기 경관이 좋습니다. 금방 닦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 옆도랑 같은 경우는 옆도랑의 깊이는 옆도랑 여기 30cm 내외로 하고 L자형으로 설치할 수 있고요. 절투사면이 길어지면 성토면이 안정되고 중단 경사가 5% 미만인 경우는 옆도랑을 안쪽으로 파지 않고 그냥 이렇게 외향 경사만 주어서 물을 바로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심하게 그렸나요? 그 얘기고요. 노면은 최소 기울기가 2%는 넘어야 된다. 물이 빠져야 되니까. 그리고 노면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흙막이나 이런 걸 하더라도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여기 구조물이 파손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올려주라는 얘기예요. 시험에 안 나와요. 나중에 시공하실 때 또는 설계하실 때 염두에 두고 이런 것들을 만드셔야 돼요. 자, 성투 비탈면의 기울기 꼭 외우시고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임도 이렇게. 제가 성투 비탈면의 표준적인 기울기 이렇게 해놓고 답을 이렇게 써놨네요. 3번이에요. 위에다 해놓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답이 아닌데 이렇게 제공을 하면 어떡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말. 자, 구조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 세골 방지 시설 원지 반선 여기에서 암거 여기 들어있죠, 암거. 집 수정하고 위에 돌 쌓고 임도 횡단 배수시 설치 개념도 노면 만약에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집 수정. 집 수정 또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에 기술사 시험에 이런 게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그 침사지. 근데 임업토목공학책에 보면 얘를 침사지로 써놨어요. 이게 침사지예요. 모래를 가라앉히니까 침사지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임도 유지 관리 사면 붕괴의 원인 그냥 읽어보세요. 얘는 시험에 안 나와요. 사면 붕괴 유형 이제 사면 내 파괴, 사면 선단 파괴, 사면 저부 파괴. 자, 얘는 옆으로 가는 거고 지질에 따라 달라져요. 그리고 이게 붕괴 형태에 따라서 원형 평면 세기 전도 파괴는 거기에 이제 토성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이제 변하느냐는 거고 이제 도로 비탈면에서 발생하는 요 파괴는 옆에 이렇게 갈 때 요 파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파괴되는데 이런 걸 이제 사면 내 파괴, 사면 안에 있죠. 붕괴선이 선단 파괴, 그리고 선 끝에 사면 선단, 사면 아래, 사면 저부 파괴 이렇게 세 개. 뭐 어려운 말은 아니죠 다. 한자로 써져 있으니까 낯설어서 그래요. 여기는 시험에 나올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개념이구나 하는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이런 것도 읽어보고 다 알면 좋겠지만 사면 붕괴 3요소 붕괴 평균 깊이 경사각 면적 이런 게 가끔 출제될 때가 있어요. 가 아닌 것은 침식의 종류 이거 이제 사방공학에서 또 나와요. 물침식, 중력침식, 침각침식. 사방공학에서 나올 거니까 미리 이렇게 한번 봐두시면 되고 여기 지활형 침식 있죠. 이거 점토질 집안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여기는 임도에서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유지관리 기술에서 이제 피해 발생 형태는 대부분 다 배수 때문에 발생해요. 배수 또 이제 집안이 불안정해지는 부엽토, 뿌리, 줄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유지보수 공정은 이제 노면 보호공, 이제 배수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안전 점검이 있는데 임도시설, 비탈면, 배수구와 집수정, 노면과 축구, 식생 이거 하면 다 해요. 그러니까 외관 상태를 점검하고 용출수나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위험해지죠. 직접적으로 붕괴가 되니까. 그래서 보통 점검 이러면 상태 점검과 위험성 점검 이렇게 나눠요. 시험에 안 나와요. 이 부분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임도 설계는 이제 타당성 평가, 실지 설계. 우리 보통 이제 기본 설계, 기본 설계를 하게 되는데 산림 쪽에서는 거의 기본 설계를 안 해요. 그러니까 타당성 평가로 기본 설계를 대체해요. 원래 타당성 평가하고 그 기본 계획 짜고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하고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타당성 평가로 다 뭉개버려요. 그리고 이제 시공, 그러니까 토공, 구조물, 녹화공, 그러니까 유지관리 점검, 준공한 다음에 점검해서 이제 보수해서 사용하는 이런 형태가 이제 가는 거고 임도 구조 개량 사업의 대상 가끔 시험에 나와요. 가끔 기술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외워야 되겠죠. 이 부분은 구조 개량 사업에 적용하는 공법은 노면 보강, 성토면 붕괴 방지, 절토면의 안전공사, 배수 공사. 배수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통수단면이 안 나오고 이런 데들은 이제 통수단면 확보해 줘야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세월교입니다. 세월교 평상시엔 위로 넘죠.
평상시에 밑으로 흐르다가 홍수 시에 위로 넘는 거죠. 자, 안전사고 유형 이제 가끔 이제 이 부분은 가끔 시험에 나와요. 원인은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상태가 10%, 행동이 88%. 광주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6분 정도가 희생이 되고 기술자로서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근로자들이나 기술자들이 이 불안전한 행동을 했냐면 아니죠. 이 경영자를 맡은 사람이 이익 때문에 5일 동안 5층을 콘크리트를 철근 콘크리트를 올렸다면 평상 여름 같으면 괜찮았겠죠. 온도 때문에 금방금방 굳으면서 올라갔을 거니까. 근데 그렇더라도 강도가 안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 이 콘크리트가 다 양생되기 전에 위에서 하중이 누르게 되면 밑에 이제 영구 손상이 가요. 그걸 이제 크리프라고 하게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교육하면 뭐 하냐고. 제도를 잘못 만들면.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근데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보통 이제 불안전한 행동은 교육적 둘 다 교육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3위 기술적, 교육적, 관리적 대책 이렇게 수립하고요. 이쪽도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쩌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고 상태 점검에서 3위 대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워줍니다. 안전 점검한 후에 상태 점검과 행동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무자격자 이런 것들 빼야 되겠죠. 점검 기록부 이런 거 보고 자, 시험은 요게 가끔 나와요. 하인리 1대 29대 300의 법칙 사소한 거 300건 작은 재해 29건이 발생하게 되면 한 건에 큰 사고가 난다 하는 거예요. 사고 발생 5개 과정 자, 재해 예방 4원칙 예방은 해야 되겠죠. 손실 우연, 원인 계기, 예방 가능, 대책 선정의 원칙 이 정도가 되게 중요한 원칙이고요. 여기 보호장구 반드시 착용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 및 지급 대장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임도 시공 유지 관리까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산림 측량 부분에서 다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